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층에 대한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에 이어서 CDC까지 이 부스터샷을 권고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해당 자격자들이 즉각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오는 29일 시카고에서 백신 의무화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모더나 제약사의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1년 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퀘이아 공원을 위협하고 있는 윈디 산불 연기와 재가 100마일이 떨어진 남가주까지 날아와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따라서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용해 실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자들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주 당국이 30대 여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던 칼슨 지역에 어제 저녁 규모 2.7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기관에 정부 셧다운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미국 내 400대 부자의 평균 소득 세율이 8.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체 세율 13.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백악관은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자국 투자에 이어 기업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IT 특사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추방 결정이 비인간적이라고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추방이 아니라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테네시주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 용의자 등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가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흑연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토론회에서의 말실수에 공세가 쏟아지고 공약 베끼기 논란까지 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당내 집중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8대5로 승리하고 12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순위대로 플레이오프가 결정되면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첫날 경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연기된 가운데 위스콘신주에서 사흘간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결국 세 번째 접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파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져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부스터샷 접종으로 미국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부스터샷 접종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소속 자문단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권고를 받아들여 승인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과 18살부터 64살 연령대 기저질환자, 그리고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른바 취약 직군에는 의료진과 교사, 노숙자와 재소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가 접종이 권고된 인구는 모두 2,600만 명으로 미국 내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14%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초 자문단의 권고에는 취약직군 사람들이 접종 대상에서 빠졌지만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이례적으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가 하루 전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와 CDC가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는 곧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던 미 정부의 계획보다는 규모가 축소됐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정책이 일단 추가 접종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많은 나라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이어서 질병통제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도 이처럼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들에게 파이자 백신 부스터를 투여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자격이 되는 가주민들에게 이 즉각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와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잇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 접종을 권고하면서 가주정부도 부스터 접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자격이 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부스터 접종을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주정부는 가주의 접종 예약 사이트인 myturn.ca.gov 플랫폼을 통해서 가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백신 접종소를 찾아가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부스터 자격 검증과 예약 기능을 시작할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 사이트는 또 부스터 자격을 갖춘 가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알림을 보낼 계획입니다.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24일에는 myturn.ca.gov 사이트가 주민들의 부스터 접종 예약을 위해서 오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클리닉과 약국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부스터 접종 예약을 받게 됩니다. 부스터 접종소에는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받았다는 백신 증명서와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병원 기록 등을 소지하면 됩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부스터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양로시설 거주자,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질환자나 감염 위험이 높은 헬스케어 종사자, 교사, 데이케어,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 노숙자나 재소자들입니다. The ACIP voted to recommend that third doses should be administered at least 6 months after the last dose of a 2-dose Pfizer series in adults 65 and over,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ople 50 to 64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and people 18 to 49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based on individual benefit and risk. 가주에는 65세 미만 고령자가 6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는 화이자 접종을 받은 주민들입니다. 이들 고령자 외에도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주민 17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부스터 접종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스터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주민들에 제한되는 것으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FDA와 CDC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크 갈라 가주보건국장은 백신 주문 도구인 MyCAVax가 공급자들이 추가 용량에 대한 예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공급을 주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부스터 접종 외에도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주의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투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00명의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됐습니다. 근데 이 1,000명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속해서 2,000명 밑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일단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1,000명 밑으로 떨어진 99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명으로 어제 처음 떨어졌었죠. 2달 만에 떨어졌는데 일단 1,000명 밑으로 떨어진 입원 환자 수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의료 비용이 늘면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의료비 분담을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건강보험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이 보험회사 10곳 중에 9곳은 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대폭 늘고 백신도 쉽게 접종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본인 부담금 면제를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이저 측이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대형 보험회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대형 건강보험회사 10곳 중 7곳인 70%가 이 면제 정책을 중단했고 10%를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험회사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방의료라는 점을 내세워 면제 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입원 치료를 하는 비율이 접종자보다 29배나 높았다는 연방질병통제센터의 발표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장기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환자의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수많은 환자가 정기검진과 진료를 미루면서 건강보험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 면제를 폐지하고 치료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너무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마지막 유행이 될 수 있다고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 스캇 거틀리브가 말했습니다. 기존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뚫는 변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델타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확보된 면역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서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야 한다라고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모더나 CEO는 1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식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내년 중반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종 가능할 정도로 백신 물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년 안에 일상의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이 1년에서 3년마다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밀어붙이기에 나섭니다. 시카고 언론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9일 시카고에서 각 기업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백신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카고를 찾을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그 기준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 이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은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번 조치가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과 약 8천만 명의 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선타임즈는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어젠다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기록적 규모의 연방 기금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라이트풀 시카고 시장은 지난 20일 시카고시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에는 현재 3만 명 이상이 고용돼 있고 경찰 노조를 비롯한 일부는 이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는 불평등이다. 유엔 총회에서 아프리카 섬나라 셰이셸의 와벨 람칼라완 대통령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정상들이 백신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백신이 팬데믹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백신 접종분의 82% 이상을 부유국이 가져갔고 1%도 안 되는 분량이 저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 대부분은 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스터샷을 타진 중이고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접종률은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종일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현재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햇살이 비치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부터 예년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도 1, 2도가량씩 더 내려앉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에는 예년과 기온과 비교해서 10도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서늘한 가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오늘 같은 날씨 패턴도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 반복되면서 남가주에는 한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7도, 62도, 해안 지역은 67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악 한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브레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60번 웨스트 선상 인디아나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사우스 선상 게티 센터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찾아 15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가뭄 대응, 산림 관리, 그리고 기후 위험 완화 등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의 가장 큰 부분인 52억 달러는 가뭄 대응과 물 회복력에 배정됐습니다. 또 37억 달러는 폭염과 해수면 상승 등 이슈에, 그리고 39억 달러는 전기자동차 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에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15억 달러는 산불 대응, 산림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등등의 이 예산은 지정이 됐습니다. 산불로 현재 총 235만 에이커가 캘리포니아주는 전소된 상태입니다. 제9항소법원이 어제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10월까지 다운타운 스키드로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창고직 직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로컬 소식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항소법원이 23일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10월까지 다운타운 스키드로의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에 연방지법이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스키드로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쉘터나 하우징을 제공해야 된다고 내린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숙자들 사이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연방지법 판사가 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LA시와 카운티 당국에 스키드로 노숙자들의 거주지를 마련토록 하고 관련 예산 검토에 6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방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LA시와 카운티 정부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주 정계 지도자들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가주 정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창고 직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일정한 업무 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나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해당 법안에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매장이 창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한다고 직원들을 징계하는 횡포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창고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과도한 업무 할당량을 내리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물류업체 창고에 적용되는데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인 타깃입니다. 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아마존이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 자사 창고 직원들에게 화장실 휴식 시간까지 제한하며 과도한 업무 할당량을 지시해 직원들을 착취한다는 불만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입니다. 가주 리테일러 연맹은 당장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유통업체들이 물류센터 창고를 운영함으로써 수천만 명의 가주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4월 15일로 마감된 연방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IRS는 세금 보고 연장을 한 납세자 중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 전투지역에 파병된 군인을 제외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자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교통국 이사회가 초중고교 대학생들이 메트로버스와 전철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메트로 이사회 측은 어제 메트로 당국이 제안한 LA 카운티 거주 학생들의 무임 승차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메트로 측은 현재 연소득이 39,450달러 이하거나 62세 이상이거나 재향군인 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초중고교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메트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 만족도가 미국 내 대형 공항들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LAX는 1000점 만점 중 792점으로 총 20개 초대형 공항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JD파워는 공항 터미널 시설,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취급, 보안 검색, 탑승 수속 절차, 식음료 소매 서비스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수렴했다고 밝혔고 16년째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LAX는 14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최근 5개월 동안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주라는 오명을 따안게 됐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일상을 되찾은 가운데 부부간에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해 이혼율이 전국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는 감소했던 이혼 신청 건수가 3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5개월 동안 꾸준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령으로 각 법원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이혼 건수로 인해 최근에 이혼 급증이 두드러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주 전역으로 퍼진 경제 재개방이 이혼 촉매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플로리다 같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주 당국이 발빠르게 경제 재개를 한 곳에서 이혼율 급증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비즈니스 대학협회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2021년 LA 카운티 20대 경영 대학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뭐 다 예상하시듯이 UCLA 앤더슨 스쿨, USC 마샬 스쿨, 페퍼다인, 그라지아디노 스쿨 이렇게 학교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라번 대학과 캘리포니아 루터런 대학도 경영대학원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가주에서 지난 22일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30대 한 여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인 캘파이어는 어제 성명에서 팔로알토에 살고 있는 30살의 알렉산드라 수버네바라는 여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지난 20일 북가주 셰스타 카운티의 한 채석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은 이 여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덤블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날 오후 여성이 들어갔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여성은 오후 늦게 덤블숲에서 빠져나온 뒤에 화재 진압을 위해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탈수 증상으로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여성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캘파이어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폰 파이어로 이름이 붙은 이번 화재로 여러 채의 주택이 불에 타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25채의 구조물이 소실됐다고 밝혔고 불길이 번지면서 추가로 현재 2천여 구조물이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오늘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 인명피해 보고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또 어디까지 진동을 느꼈는지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칼슨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3의 지진이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이후 어제 저녁에는 규모 2.7의 비교적 약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금요일 4.3의 지진이 났던 곳에서 불과 몇 블럭 안 떨어진 곳으로 진원은 깊이 지하 3마일 정도로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부터 롱비치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이번 지진의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 아버지가 18세 아들을 향해 골프채를 수차례 휘둘러 폭행해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산마테오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밀브레이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48살의 김모 씨가 18세 된 자신의 아들을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당시 김 씨 아들은 친구를 만나기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은행 계좌에서 소액의 현금을 인출해 커피숍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 몰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골프클럽을 수차례 휘둘렀다고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이스트 LA에서 4년에 걸쳐서 3건의 살인을 저지른 아들과 그의 범행에 동조한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014년부터 18년 사이 이스트 LA 지역에서 총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안토니 벨라퀴에스를 체포하고 그의 아버지 마누엘도 공범 혐의로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아들 벨라퀴에스가 이 기간 헤이수스 아발로스, 에두알도 로블레스와 아만다 리콜 로페스를 모두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이들 모두와 친분이 있었고 사이가 나빠지자 살해한 것으로 셰리프국은 추정했습니다.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극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제 도입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부터 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내년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가 10월 10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법안을 공포 시행하려면 이달까지 법안 처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찬성을 입장을 보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신중론을 펴면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테네시주 멤피스 교회의 한 대형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3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 크로고 마켓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마켓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2명과 부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 중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총격 용의자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 20일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탑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팬데믹 이후 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들에게 $50의 범칙금 티켓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마스크 미착용으로 범칙금 티켓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대폭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 들어 뉴저지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는 버켄 카운티 주민 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캠든 카운티의 6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11월 8일에 실시되는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9명의 후보가 또 공화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 공화당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2회 임기 제한으로 내년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워싱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워싱턴 DC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사이트 랜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가 워싱턴 DC는 28,785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가 3위, 버지니아가 8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5세 이하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렌트비, 식품, 의류, 타가소, 교통, 보험 등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지난 22일부터 식당과 헬스장 같은 실내 사업장 입장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결과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 결과 증명서에는 3일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실내 사업장 직원들도 11월 1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하지 않으면 주간 내 코로나 검사를 주간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는 고객은 사업장의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실내 입장이 불가하다는 사업장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존 기오이아 슈퍼바이저는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에서 3대2로 종료가 승인됐습니다.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국 내 4개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로봇 관련 2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미국 4개 한인 상공회의소는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와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 달라스 한인 상공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등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바닷가에 많이 자라고 있는 미역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고 하루 10파운드 이내에서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워싱턴주 정부는 주로 한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는 미역의 채취 규정을 한인들에게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주 천연자원국 샌디 류 의원을 통해 공개한 미역 채취 관련 한국어 규정 안내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바닷가에 있는 미역은 면허 없이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 $1,000만 내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합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서 불체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가 어제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또 소집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나 라몬도 상무장관이 주관한 어제 회의에서는 국제적 반도체 칩 부족 현상과 코로나 델타 변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논의됐습니다. 백악관은 투명성을 비롯한 신뢰 증진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의 진전 수준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회의 참석 업체가 삼성전자와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모터스, 포드, 다임러, BMW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소집한 세 번째 회의입니다.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백악관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성 예산 3조 5천억 달러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대 다수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로 불리우는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매체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인 독립단체인 기술미래위원회가 최근에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이 같은 빅테크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84%에 달했고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말 현재 미국 내 등록 유권자 가운데 2,0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사생활 보호와 빅테크 책임 강화를 가장 큰 정책 우선 목표로 꼽았습니다. 다만 응답자 54%는 빅테크의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해서 채무 불이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에 대비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기관의 정부 셧다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통보했는데 셧다운 7일 전에 통지하는 전통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의회에서 예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무산될지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계년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전에 예산안은 통과돼야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라이더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포섬 경기로 펼쳐지죠. 저스틴 토마스와 조던 스피스가 존 램과 설지오 가르시아를 상대하고 있는데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조는 유럽 대표팀이 앞서고 있어서 현재 3대1로 미국 대표팀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절친으로 알려졌던 저스틴 토마스와 조던 스피스가 일단 뒤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네요. 브룩스 캡카와 앙숙으로 알려진 브라이슨 디셈보는 오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캡카는 데니엘 버거라 현재 한 조를 이뤄서 포볼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53일 만에 홈런포를 터뜨리고 번트의 성공으로 팀의 이 5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 김하성은 1회 첫 타석부터 적시타를 때리며 타점을 올렸습니다. 5회 수비에선 타티스와 함께 멋진 병살 플레이를 합작했습니다. 5대5로 팽팽히 맞선 6회엔 한 점짜리 역전 홈런포까지 터뜨렸습니다. 홈팬들을 열광시킨 김하성의 시즌 7호 홈런. 53일 만에 짜릿한 손맛을 본 김하성의 활약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부치기에 돌입한 연장 10회 말 정확한 번트로 원아웃 2, 3루의 끝내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카라티니의 끝내기 내야 안타가 터지며 샌디에이고가 7대6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